그래서 저번에도 줌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환경 수업 자료들이 만들어질 때 참 열심히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느 사이트 그 시도교육청 사이트에 짱 박혀서 현장 선생님들께 별로 사용되지 않거나 또 선생님들이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거나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자료들이 더 잘 활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저희가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그거를 레그라고 하거든요. 검색 증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AI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AI들은 그냥 과거에 학습했던 자료들 또는 현재 웹에 있는 인터넷의 공간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들의 수준이나 질이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레그를 사용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 그리고 검증된 자료들을 한 폴더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그 폴더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수준의 또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된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하나의 축이 이 레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두 번째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AI가 일을 할 때보다 여러 AI가 역할을 나눠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GEP AI 사이트에 들어있는 AI는 오케스트레이션, 조율하는 AI, 그리고 수업을 설계해주는 AI, 또 그 레그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는 AI, 또 만들어진 결과물을 한 번 더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AI, 이런 AI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형으로 수업을 설계하도록 해놨거든요. 사용자랑 AI가 티키타카를 하면서 그거를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데요. AI가 어떤 하나의 작업을 하는 이 흐름 안에서 인간이 개입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인간을 계속해서 개입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는 AI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죠. 그 결과물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이 책임을 지려면 AI가 중간중간 일할 때마다 개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 이건 이게 아니니까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그래서 대화형으로 좀 단계를 나누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온톨로지라고 있어요. 온톨로지.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온톨로지에 들어가시면 이 전체 화면을 하면 이렇게 맵이 나오는데요. 이 맵이 3D 맵으로 하시면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2D 맵으로 돌리시면 버벅거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들을 지도안 단위로 나눴더니 1000개가 넘는 지도안이 나오더라고요. 그 1000개가 넘는 지도안들을 다 AI한테 학습시키고 그 지도안들에서 어떤 메타데이터, 키워드 이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서로 어떤 그 키워드들끼리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분석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맵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기후변화와 연결된 키워드들, 그리고 과학교과와 연결된 키워드들, 국어와 연결된 키워드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연결고리까지 AI가 학습하면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자들한테 제가 공개를 한 이유는 제가 이 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국어 과목에서는
주로 환경 주제들이 다양한데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구나. 수학은 좀 아직은 별로 없구나. 별로 없구나. 과학이나 도덕이 좀 많더라고요. 기술 과정도 많고요. 이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구나. 또 환경 주제들 중에서 기후 정의라는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도 참 중요한데 보면 기후 정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별로 안 잡혀요.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잘 개발이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수업할 때는 이런 쪽으로 한번 수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확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맵으로도 만들었고 조금 이 맵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계층 구조를 보시면 좀 더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목으로 보시면 과학이 41개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사회, 도덕, 환경, 국어, 미술, 실科기술과정, 그 다음에 정보입니다. 수학도 그래도 4개 정도 있어요. 수학도 4개 정도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걸 보시다가 이걸 현장 교사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뒤로 가시면요. 네, 뒤로 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자료 검색입니다. 자료 검색. 자료 검색을 요걸로 넣으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검색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여기 있는 검색하기. 요즘에는 그 구글에도 AI 검색 기능이 생겼고 저는 아예 그 브라우저를 퍼플렉시티라는 데서 만든 코멧 브라우저를 쓰거든요. 그거는 기본이 다 AI 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검색을 다 키워드 중심으로 하지 않고 AI한테 말하듯이 이거 알려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검색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들 이렇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검색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키워드들을 넣고 또는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자료를 찾게 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알기가 어렵고 또 얘를 다운로드해서 읽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I 검색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여기서 한번 궁금하신 거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읽을 만한 환경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아까 그 레그 시스템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용이 부족하면 웹에서도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 그림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백살람 물고기 알바, 도시의 물이 차오르나요? 뭐 이런 책들을 추천해주면 모두 다운로드줘요. 이런 책들을 추천해주고 여기 출처에서 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웹에서 검색해온 거고요. 여기 그냥 1, 2, 3, 4 이렇게 그냥 번호로 쓰여진 것은 레그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왼쪽 하단에 출처를 누르시면 어떤 자료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보실 수 있고 원본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보기를 누르면 원본이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찾게 하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AI 검색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AI 수업 설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다음에 AI 수업 설계인데요. 요즘은 많은 선생님들이 제미나이 ChatGPT를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는데 활용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하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다 AI한테 시키는데, 네, 시키고 저는 거의 검토만 하는 수준인데, 아직은 그 제미나이나 챗GPT는 이 환경 수업을 설계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AI 수업 설계 기능을 넣어놨어요. 이것도 한번 프롬프트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한번 해보고 싶으신 수업 있으시면 네, 여기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예시 문장처럼 프롬프트처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력하시면 제출하기 해주세요. 처음부터 막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나중에 구체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업을 원래부터 열심히 준비하셨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열려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과 대화하면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사이트가 없어도 잘 찾으시거든요, 잘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환경 수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지 못해도 나중에 그 괜찮은 어떤 질의 수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AI가 이 프롬프트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하고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요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 프롬프트에는 성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이제 자기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경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시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환경 주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경 주제는 아까 그 레그 시스템에서 AI가 시도교육청 자료들을 봤더니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라 하고 뽑아놓은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들은 레그 시스템에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될수록 주제들이 더 풍부해지겠죠. 정교해지고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AI한테 추천을 받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AI한테 추천을 받으면 제가 우리 동네 탄소 지도 그리기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제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뭐 이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도시와 환경 이런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 형태도 정규 수업인지 자유학기제인지 동아리인지 방과후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로 해볼게요. 활동 유형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결과물 형태도 그렇고요. 네. 주제가 다 입력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더 이 수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맥락
어떤 수업 의도나 학생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질문을 하게 해놨어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입력한 그 기본 정보에 맞춰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지 선생님들은 다른 질문을 하는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거 보시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수준이고 디지털 교구, 지역사회 데이터 이런 게 있다. 환경 측정 장비 있다. 해볼게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낄 것 같은 것은 사회 참여 정책 제안 이거 잘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1차 질문을 하고 또 1차 질문까지 수집해서 또 2차 질문을 합니다. 좀 더 구체화된 2차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프로젝트형으로 하고요.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 최종 교육 과목은 디지털 탄소 지도, 그 다음에 환경 정책 제안서 이 두 가지 모든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 질문까지 선택하면 이제 학습 단계 또는 학습 모듈, 학습 그 교사학습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직접 체험하고 느끼기, 생각하고 깨닫기, 만들고 표현하기, 행동하고 변화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다 넣고 또 이런 것들을 활동 모듈들을 이어주는 활동 유형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거, 나만의 의미 내면화를 하는 거, 그 공유하는 거, 세상과 연결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탐구 질문이라고 하는데 뭐 핵심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 질문이라고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이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질문도 AI가 추천을 해주고요.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첫 번째 질문, 우리 동네 특정 구역을 다른 곳보다 유난히 더울까? 뭐 이런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완료를 누르셨는데 AI와 대화하면서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질문 안 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요청 사항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난 충분히 한 것 같다. 그러면 이대로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사용자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웹 시스템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찾습니다. 어떤 비슷한 어떤 주제의 수업이 있는지, 어떤 참고 자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활동을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내가 뭘 지금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 걸 가지고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4차시로 했기 때문에 지금 4차시 지도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잘하고 계신가요? 한번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왼쪽에 다시 보시면 지도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지도안 말고 활동지나 평가 계획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가 계획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왜 오래 걸리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지금 AI가 이런 헤매고 있는 모습 헤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조금 더 네, 이걸 효율적으로 로직을 짜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계획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차시별로 형성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짜주고요. 그 다음 총괄평가로 루브릭까지 이렇게 짜줍니다. 루브릭은 이렇게 4단계로 매우 우수, 보통 노력 필요로 해달라고 했고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에서 평가 요소를 뽑아서 5개 정도로 루브릭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서 편집을 가지고 편집 모드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집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닫기를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그리고 지도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도안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1차 시 지도안 만들어줘야 할게요. 시 지도 제가 아침에 할 때는 잘 됐는데 선생님들은 똑같이 안 되시나요? 활동지를 만들어야 활동을 잘 만들고. 제가 지도안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되네요. 활동지 만들어달라고 해야죠. 맞아요. 활동지 만들어. 근데 저도 네. 뭐 도입해서 영상을 제시한다 이런 게 있길래 그럼 그 영상 찾아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떴어요. 뭔가 바깥에서 찾아올 때 이게 원래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금 잘 예쁘게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저기에서 지금 표로 만들어 달라고 네.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저기에 보면 이거? 그 표로 만드는 게 있는데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이게 마크다운 언어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예쁘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지게 하는 어떤 그게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거를 적용해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기만 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젯밤에 하다가 이게 아까 자꾸 탈선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잘못 건들면 아예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활동지는 활동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게 지도안 평가계획 활동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좀 예쁘게 만들어지게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예시를 한번 작성해봐.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좀 더 예쁘게 보이게 지금 되긴 돼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들이 뭘 많이 필요로 하실까요? PPT. 그거는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렇게 활동지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비계를 좀 촘촘히 세워서 좀 기초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제가 PDF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아직 한글로는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워드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한글로 변환해도 되겠죠.
보드로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수정을 하시거나 이러셔도 되고요. 이걸 출력함에 있어서 AP 키 가격이 API. 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API 키 가격이 드는 것은 지금 여기 AI 모델이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모델이거든요. 그 제미나이 모델이랑 두 번째로는 웹 검색을 하는 API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웹 검색을 하는 게 한 달에 1000번까지는 무료예요. 1000번 이상 넘어가면 유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면서 한 200번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 한 300번은 한 것 같아요. 했는데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무료 크레딧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 사이트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화가 된다면 뭐 커뮤니티 기능도 생겨서 선생님이 만드신 그 윤상 쌤이 카톡에서 주신 것처럼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를 일단은 내 폴더에 저장할 수도 있어야겠죠? 내 폴더에 저장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좋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이랑도 공유하고 싶다 하면 이 커뮤니티에 공유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선생님들이 잘 안 하시잖아요. 공유하는 거.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 대시보드에 내가 공유한 수업이 총 조회수가 몇이고 좋아요를 몇 개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로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도토리를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댓글을 달면 도토리를 몇 개 줘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왔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검색하기가 AI 검색이잖아요. 근데 이런 검색도 필요할 것 같으신지 과거의 어떤 것처럼 과거의 그런 교육 자료 사이트처럼 이렇게 필터를 하거나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식의 검색도 필요할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AI 검색으로 충분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발 중인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세요.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